이 앞쪽에다 심지를 끼워서 불을 켜면 이렇게 불이 밝혀지는 게 있어서, 이거 굉장히 그럴듯한데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실험을 여러 차례 걸치고 났더니 여기 이제 불로 태우고 나면 이제 그름 같은 게 남잖아요. 이 그름이 남았던 흔적이 그 가짜로 만든 그것과 모형과 실제 유물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이게 발견된다는 겁니다. 대역죄인이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3분 즉석 논문으로 제가 이제 그 김정수 선생님의 신라 기마 인물형 토기의 용도에 관한 소고라는 그 논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이 가운데 있는 이 사진과 관련한 그 설명인데요. 이건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. 국보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물건이고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논문이 이 인물형 토기의 기능이 과연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보는 그런 논문입니다. 자, 이거고요. 그 기본적인 정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. 이거 이름은 지금 국보 제991호인데 지금은 이제 국보 번호가 저희가 기사에서 말씀했듯이 없어졌고 국보라고 그냥 통칭해서 쓰고 있습니다. 이 정식 명칭은 도기 기마 인물명 명기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5세기에 만들어졌다고 추정이 되고 있고 국적은 신라. 그리고 크기는 높이가 23에 길이가 29cm니까 굉장히 좀 크죠. 한 30cm, 30cm 정도 되니까 꽤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. 용도와 관련해서 지금 이 논문이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크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주술적 용도.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화재청의 공식적인 그 설명인데요. 죽은 자의 영혼을 육지와 물길을 통하여 저 세상으로 인도해주는 주술적인 목적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. 이건 왜 그러냐면 이 기마 인물형 토기를 보면 말을 타고 있잖아요, 사람이. 신라 시대에는 말이 참마라고 불려가지고 지상에 있는 사람을 위에 저 세상으로 보낼 때 이걸 타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해서 그 인도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무덤에서 이제 이게 금룡총이라는 그 신라 무덤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술적인 용도로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게 문화재의 공식 설명이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주전자.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액체를 뭐 술이나 물 같은 액체를 담아가지고 쓰는 주전자 용도일 것이다. 라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이름 중에 명기라는 게, 기말물 명기라는 게 이제 공식 명칭인데 이 명기가 무엇인지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명기라는 건 이 옆에는 이제 조선시대 백자 명기인데요. 이 밝을 명자에 그릇 기자를 써서 그릇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그래서 죽은 사람의 어떤 내세 생활을,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생활할 때 필요한 물건들 같은 거를 이제 같이 묻어놓은 건데요. 보통 그 만드는 명기 종류가 생활용기라든가 사람이나 동물 모양 장식품 또는 악기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자그맣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크기 그대로 이렇게 만들기도 해서 다양한 형태로 같이 부장되는 부장품 중에 하나의 그 용어입니다. 그러니까 이 기마 인물명 명기라는 것도 무덤에 같이 묻는 그런 용도, 그러니까 주술적 용도라는 게 이 명칭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논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이 용도가 무엇일까라는 건데, 첫 번째 그 명기 용도, 그러니까 주술적 용도로 쓰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분은 이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제 기마 이문명 토기는 이 두 점 외에도 5점이 더 추가로 발견되어 있는데, 이 중에서 실제 무덤에서 이제 발견된 거는 4점밖에 안 됩니다. 나머지는 저습지나 건물지 터에서 다른 물건들하고 같이 그냥 버려진 상태. 그러니까 폐균 외립장 같은 데에서 발견된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 다 그 명기 용도로 제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. 오히려 그냥 생활 용기를 부장했을 뿐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두 번째가 이 논문의 핵심 그 이제 분석입니다. 주전자 용도라는 게 또 하나의 그 용도라고 설명을 아까 드렸잖아요. 그 김원영 선생님이라고 고고학계 굉장히 그 원로 선생님 계시는데 이 그 모양을 보면 주둥이 앞에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주둥이가 있고 위쪽에 이제 그 액체를 담을 수 있는 구멍이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주전자 용도였다라는 게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. 자, 그럼 또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. 이게 이제 기마의 밀면 토기의 옆면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그 나타난 사진인데요. 이 물을 이 위쪽에 있는 이 구멍에다 넣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데서 액체를 이렇게 빠져나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
자, 그러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, 첫 번째는 이게 주전자로 사용하려면 손잡이가 이 주전자를 쥐기에 굉장히 부적합합니다. 이 뒤쪽에 이 꼬랑지 같이 달린 이 부분이 이제 손잡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아까 크기가 25cm, 30cm 정도니까 꽤 크다고 했잖아요. 이게 손잡이로 잡기에는 꼬랑지가 굉장히 부실하죠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컵은 이렇게 반원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게 하는 거에 비해서 이건 굉장히 지기가 부적합하다라는 지적입니다. 두 번째는 뚜껑이 없어서 비위생적인. 보통 이제 컵이나 이거 병 같은 주전자 같은 경우는 위에 뚜껑이 있어서 먼지를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 뚜껑이 발견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원래부터 뚜껑이 없었을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먼지라는 이물질이 이 안에 그 같이 섞여 들어갈 수 있다. 그래서 뚜껑이 없어 이건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주전자 용도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게 그 하나의 분석입니다. 세 번째는 주전자로 쓰려면 굳이 이 발판이 왜 필요할까라는 의문입니다. 그러니까 다리가 있잖아요. 다리가 있으면 그냥 주전자였으면 서 있을 건데 굳이 발판까지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분석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, 용량이 너무 적습니다. 이게 물을 이제 액체를 담는 용도로 쓴다고 하기에는 용도가 너무 적은데 이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거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. 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안쪽을 보면 안쪽은 이게 비어 있는 형태고 이 빨간색 선이 있는데 이 위쪽으로 해서 물을 채우면 이 빨간색 선을 넘어가는 순간 앞에 있는 주둥이로 물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거의 반도 못 채워가지고 지금 물이 나오니까 이건 주전자는 용량이 어느 정도는 채워져야 그 다음에 따르는 건데 그러기에는 이게 주전자가 좀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그 용도의 문제가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 이거를 따르면 좀 채우면 바로 물이 흘러나와 버리는 주전자 부적합한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론적인 어떤 부분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분이 또 하나 이 논문의 재밌는 거는 실제 이 기마인명 토기와 동일한 크기, 동일한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서 실험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전자 실험을 해봤는데요. 이 토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넣어서 따라봤습니다. 그러니까 그릇에도 따라봤는데 따르게 뒤에 아까 손잡이 부분이 잡기가 너무 애매하고 한 손으로 잡아서 하기에는 앞에 물을 각도를 조절하기 힘들고 두 손으로 잡기에는 아래에 발판이 있기 때문에 어딜 지기가 너무 애매한 상태로 이렇게 돼버립니다.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건 주전자가 아니라 오히려 등잔이 아닐까라는 그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. 왜냐면 그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그런 그 등잔 모양이 이거 인물력 명기와 비슷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등잔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 앞쪽에다 심지를 끼워서 불을 켜면 이렇게 불이 밝혀지는 게 있어서 이거 굉장히 그럴듯한데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실험을 여러 차례 걸치고 났더니 여기 이제 불로 태우고 나면 이제 그름 같은 게 남잖아요. 이 그름이 남았던 흔적이 그 가짜로 만든 그것과 모형과 실제 유물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이게 발견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뭔가 이게 등잔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데 결정적인 어떤 근거로 제시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주전자로 했었을 때 부적합했던 걸 반론으로 제기하면 손잡이치기가 부족한데 등잔은 이제 따르진 않기 때문에 손잡이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. 그리고 뚜껑이 없어 비위생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등잔은 뭐 비위생적이도 상관이 없잖아요. 기름만 채우면 되니까. 그리고 세 번째 발판은 등잔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시켜 놓고 하기 때문에 발판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하다. 그리고 용량이 적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등잔으로서는 이 정도만 채워도 사실 쓰기에 적당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등잔이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서 제시된 사진을 보면 이런 어떤 주유구,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 기름을 넣어서 심지구, 여기다가 이제 뭐 나무나든가 뭐 섬유 같은 걸 꽂아 넣어서 불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다. 라는 식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지금까지 그 기마음료 토기 관련한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. 이 논문에서 이제 핵심은 결국은 이 기마음료 토기는 명기나 주전자가 아니라 생활용으로 쓰는 등잔이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. 이 논문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그 이론적인 부분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것과 실물을 실제 만들어서 실험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이걸 제시했다는 점에서 읽는 사람들도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거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.
네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재밌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